93.9 Guil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 또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신드롬을 낳고 있습니다. 한류 강세 지역인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유럽과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76개 지역에서 최고 인기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두고는 또 한국산 K 콘텐츠의 우수성 이야기와 함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우수성 또 OTT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징어 게임이 하도 이슈가 돼서 저도 이 전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우리들 어렸을 때 이런 놀이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좀 더 친밀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평론가님은 오징어 게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봤어요. 그래서 네. 보다가 추석 당일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제 일생에 가장 늦게 일어난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약간 낯설게 보이고요. 뭐 이런 걸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456억을 두고 이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개인 채무, 뭐 빚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화제가 되는 데 싶습니다. 네, 그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주요 주제로 다뤄지지만 또 그 게임하는 내용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게임들을 가지고 뭐 딱지치기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묘한 어떤 그 동질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456명이 456억을 두고 어느 섬에 갇혀가지고 생존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한 명이 456억을 차지하는 건데요. 네. 다만 그 게임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탈락을 하는 게 아니고 총으로 쏴서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운동장이나 마당에서 했던 그런 오징어 놀이인데 네. 오징어 놀이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등장하고요. 네. 그 뒤에 요즘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달고나 뽑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구슬치기로 또 극적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요. 여기에 징검다리라든지 딱지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게임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이 생존 게임이 결국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익숙하게 했던 그런 게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근하면서도 그 놀이의 이면성을 현실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독특합니다. 실은 즐거운 놀이였던 부분들이 생명을 건 도박, 네. 생명을 건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긴장감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묘한 느낌들을 주는 그런 이 작품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면서 지금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흥행이 굉장히 지금 전국을 넘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흥행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지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좀 익숙한 놀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생존 게임이라는 포맷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한 40여 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동영상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네. 있고요. 또 처음에는 미국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1등 한다는 거는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뭐 한국 콘텐츠로서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볼 수가 있겠고, 넷플릭스 CEO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고 훌륭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상황이 됐고, 해외의 뭐 포브스나 다양한 매체들이 호평을 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오징어 게임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생존 게임이라는 장르는 우리나라 외에 해외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추억의 게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해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과 좀 분리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큐브라든지 헝거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가상의 나라라든지 또 현실 세계가 아닌 갑자기 이상한 큐브 안에 갇히면서 탈출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고요. 네. 또 배틀로얄이나 신이 말하는 대로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학교 공간에서 갑자기 생존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빚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 생존 게임을 벌인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덜 하고요. 그리고 지능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생존,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갈리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또 현실감이 또 있고 또 독특한 게임 방식을 펼쳐지기 때문에 차별성도 있어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게임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랄지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네. 이런 게 좀 굉장히 독특한 또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게임이면서도 네.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가고 네. 또 드라마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해서 더 대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으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물들을 접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같으면은 극장에 상영되고 그것이 몇 네. 명의 관객을 모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OTT 서비스를 통해서 극장보다 더 큰 파워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변화된 그 영상물을 우리가 보는 이런 네. 어떤 시장의 변화, 이 부분도 이런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봉준호 감독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는 정말 훌륭한 감독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창작적인 그런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그동안 이걸 세계에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기리에 보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진출하려면은 정말 우리 유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뭐 2, 3년, 심지어 3, 4년 어렵게 뚫고 가도 이미 트렌드가 지나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강국이 한국이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한 190여 개 국가에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우리의 드라마들을 일순간에 다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작사도 좋고 배우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있어서 어떤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DP라든지 네. 스위트홈, 킹덤, 인간석,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까지 연타석으로 계속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창작자들이 그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좀 더 빠르게 알리는데 이런 OTT 시스템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유통 구조에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각 극장이 있고 뭐 CJ랄지 롯데시네마랄지 이런 극장들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 최고의 네. OTT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콘텐츠를 소유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OTT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요. 또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토종 OTT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은 지금 위기에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그런 토종 OTT끼리 합종 연행을 한다거나 연합을 하는 측면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과제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한편으로는 넷플릭스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어떻게 많이 해줄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고민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 특히 우리나라의 OTT 기업체들,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넷플릭스나 거대 기업들과 1대1로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내고 네.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유통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산업 변화에 따라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문화 정책, 문화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강한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나 그다음에 지원들을 통해서 이 OTT 환경에 적극적으로 이 업체들이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지원하고 있지만은 또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넷플릭스가 사실 저작권이나 판권들을 다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런닝 개런티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개봉하게 되면은 흥행 성적에 따라서 수익을 더 줍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런닝 개런티 방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OTT 등을 통해서 이 제작사에게 판권이라든지 저작권을 이제 많이 좀 보장을 해주고 네. 런닝 개런티 방식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이 국내 OTT나 업체들 또 지상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상파와 뭐 MBC나 뭐 토종 OTT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이나 판권 그리고 런닝 개런티 방식을 좀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보강해주는 것 한다고 그러면 제 아무리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라 하더라도 이제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수한 제작자들을 과연 이제 토종 OTT나 지상파 방송사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K-팝이라고 그래서 이 BTS나 이 세계적으로 이 음악이나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음악들이 이제는 이 영상 콘텐츠, 이 K 콘텐츠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이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과연 그런 K-팝 못지않은 그런 그 화려함과 그다음에 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토종 OTT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만의 그런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서만 이제 승부를 건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그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네트워크 영향력을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토종 OTT도 지금 1조 원 정도의 그런 투자를 내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종 OTT 간의 인수합병도 하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두 다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K-팝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K-팝이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온라인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아니면 해외의 빌보드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만 활동을 하면서 마치 재주 없는 고음이고 왕서방이 모든 걸 차지하는 그런 옛날 모습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해외의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유럽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우리의 그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진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시아에서도 특히 아랍까지도 한국에서 흥행을 해야만이 아시아나 유럽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적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또 민간 업체들이 합심을 해서 네. 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로컬, 이 우리들이 네.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감성을 또 이 네, 국제적인 보편적 감성과 잘 섞어내는 그런 좀 세련된 작품 구성들도 좀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